위안부라는 일단 집단이랄게요. 집단 자체에서 일본 측에서는 이제 그 일자리를 구해주겠다, 뭐 공장에서 취직을 시켜주겠다, 이걸 명목으로 이제 끌고 갔는데 이제 이게 알고 보니까 그 위안부 그 문제였던 거죠. 그 문제 그러니까 아예 속아서 간 거예요. 정말 그걸 거라 생각하고 어떤 사람이 그걸 가겠어요. 그냥 아예 단순히 정말로 속아서 갔고, 결국 이제 다시 이제 돌아왔지만은 그걸 이제 창피하고, 그다음에 그게 자신들에게 그 아픈 상처이기도 하니까 쉽게 끄집어내지 못했는데, 그게 이제 나중에 이제 와서 할머니의 그 증언을 통해서 이제 나중에 이제 밝혀진 거죠. 그렇게 끌려가서 좁은 방 안에 갇혀서 몇십 명씩 받아내야 됐던 거였거든요, 하루에.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겠어요, 어린 나이에. 진짜 16, 그리고 더 어린 나이도 있었대요. 뭐 14, 10살 뭐 이런 아이도 있었는데, 그런 고통을 받아내고 이 자궁을 드러내고, 그리고 막 뭐 반항한다 싶으면 바로 죽여버리고, 그리고 불에 태워서 죽이기도 하고, 아예 생매장 하기도 하고, 그걸 눈앞에서 지금까지 살아계신 분은 그걸 다 눈앞에서 봐왔던 거잖아요. 당했기도 하고. 지금 생각하면은, 제가 만약 그 일을 당했다고 생각하면 정말 끔찍해요. 그래서 아마 혀 깨물고 죽었을 것 같아요. 일본 정부 측에서 이 소녀상을 철거한다고 계속 철거하라고 압박을 넣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은 소녀상이 없어져 버릴 거예요. 저는 그냥 몰랐어요. 요거 사실을 그냥 와보지도 않았고, 그냥 집회라는 것 자체도 안 와봤는데, 정말 우연찮게 페이스북 그걸 통해서 위안부 세계 평화기행 그 유럽을 가는 게 있었거든요. 단순히 그냥 여행 가는 건데 약간 이제 혼자 가긴 좀 그렇고, 그러니까 그냥 요걸 통해서 이제 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해서 갔는데, 처음에 이제 되게 설렘 마음으로 갔다가 이제 나중에는 이제 좀 이게 부끄러운 마음으로 돌아왔죠. 그래서 이제 돌아오면서 이제 생각을 한 게, 이제 내가 비록 이제 군대 때문에 휴학을 해서 군대가 5월에 가지만은 그 남은 기간 동안에는 여기서 같이 농성하면서 조금 힘이 보탬이 되는 게 낫지 않겠나 하고 생각을 해서 지금 현재 농성하고 있는 거죠. 저는 한 135일 계속 있었던 건 아니고 한 5개월? 5개월 있었고. 저는 평화기행 갔다 오고 나서 바로 그 다음 주부터 이제 시작해서 전 조금 빡세게 했어요. 저는 이렇게 뭐 4일 연속이라든가 아니면 뭐 3일 연속 해서 지금 이제 4주째? 네, 4주째 네. 4주째 돼가고 있어요. 많은 시민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물품도 많이 주시고, 먹을 것도 많이 주시고, 뭐 마실 것도 정말 많이 가져다 주셔서, 진짜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약간 진짜 정말 풍족하게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있는 모든 물건이나 이런 게 다 저희 사비로 드린 게 없거든요. 다 시민분들이 다 지원해 주시고 하셔서, 이제 그 구호 물품이라든가 아니면 돈으로 이렇게 뭐 저런 것도 이제 사고 이런 것도 사고 하면서 이렇게 농성장 이렇게 만든 거거든요. 경찰 차벽 있죠. 이것도 우리를 지키는 게 아니라 일본 대사관 지키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옆에 보면은 차들, 검은 차 막 이런 게 막 지나다니면서 여기 잠깐 멈춰섰다가 이쪽 가고 이러면은 그 안에서 사진을 찍는 거예요. 사람 몇 명인지, 누군지, 얼굴은 어떻게 생겼는지 감시해요. 그래서 여기 있는 학생들한테 뭐 소송을 걸기도 하고. 그런 일이 진짜 있었어요. 여기 불법 점거다, 나가라, 뭐 이렇게 하면서 벌금을 문 학생도 있었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처음에 딱 저희는 이게 누워 있었어요. 근데 누워 있었는데 이제 누워 있다는데 갑자기 몇 명이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시민분이신 줄 알고 일어나서 이제 바로 저희 3명 있는데 했는데 몇 명이 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딱 이제 생각한 게, 이게 그 말로만 듣던 사법경찰이구나 하고 대답을 안 했어요. 대답을 안 하다가 이제 어디서 오셨냐고 이제 하니까 자기가 무슨 가톨릭교 그 신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했더니 뭐 얘기를 하고 싶은데 뭐 마시고 싶은 게 있냐 했는데, 약간 이제 의심돼서 저희는 이제 빨리 돌려보내려고 이제 저녁도 먹었고 시민분이 아까 오셔서 마실 것도 주셔서 저희는 괜찮습니다, 마음만 받겠습니다 했는데, 뭐 제주도에서까지 왔는데 좀 이렇게 지금 아닌 기회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 좀 하자 했는데, 그래서 이제 조금이라도 의심이 되니까 돌려보내긴 했었거든요. 이게
말로만 들으면 잘 모르는데 실제로 겪으니까 이게 되게 좀 무섭더라고요. 아마 거기서도 이거에 대해서 잘 모를 거예요. 저희 국민들도 잘 모르듯이 그냥 역사책에만 보면은 그냥 위안부라는 그런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정말 한 2줄? 3줄로만 끝내서 한국인들도 제대로 모르는데 일본인들은 더 얼마나 모르겠어요. 그리고 거기서도 또 이제 역사를 배우면은 그 역사에서도 얼마나 왜곡되게 배울지 그것도 생각을 해야 되고, 그냥 옛날부터 생각했던 게 그냥 일본 사람이 싫은 게 아니라 그냥 일본 그 정부 그 당사자들이 싫은 거지. 그래서 그냥 혹시나 뭐 한국이나 이렇게 오시게 되거나 아니면 뭐 일본의 그 소녀상이 세워진다고 했었네. 일본에? 혹시나 이제 그런 걸 이제 접하게 되시면은 조금 이제 관심을 가지시고 조금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조금 무리한 부탁일 수 있겠지만 그게 아무래도 좀 더 알아가는데 더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당사자의 그 제대로 된 의견을 듣고 그 당사자들 할머니들한테 사죄를 해야지 진정한 한일 합의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정부가, 일본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행한 거잖아요. 당사자들의 의견 없이. 그래서 이거는 절대로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또 그 어마어마한 고통을 받으셨을 할머니들한테는 이게 더 고통으로 와닿았을 거잖아요. 자신의 의견은 하나도 안 물어봤는데. 그래서 이거는 정말 정당한 합의라고 볼 수가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 정당한 제대로 된 사죄와 그리고 법적인 배상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아베 총리가 여기 뭐 소녀상을 철거해야 된다 이런 말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 소녀상이 상징하는 바가 그렇게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할머니들이 그렇게 고통을 겪으셨던 그 역사가 여기 안에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철거를 한다는 말은 그거는 우리의 역사를 뒤바꾸겠다, 그 역사를 없던 걸로 하겠다라는 것과 똑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소녀상도 그냥 그대로, 이름이 평화의 소녀상이잖아요. 그것처럼 그대로 두고 한일 합의도 좀 제대로 그 일본 정부가 우리 할머니들한테 직접 당사자들한테 사과를 하는, 그리고 이 10억엔이라는 이 돈만 하는 게 아니라 법적인 배상도 제대로 해야 된다고 말을 하고 싶어요. 이게 당사자들한테 제대로 사죄를 하고 그에 맞게 배상을 해야 되는 건데, 이 당사자들의 의견, 할머니들의 의견은 전혀 물어보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부가 강행한 거거든요, 합의를. 그래서 저는 이게 절대로 맞는 합의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게 당장 폐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하면은 그냥 속국인 거잖아요. 휘둘리는 나라가 아니라 제대로 바로선 자주적으로 이렇게 좀 뭐랄까 휘둘리지 않는 나라고, 진짜 이렇게 옳은 일을 한 사람 그에 맞게 대우를 받고, 그리고 또 죄를 지은 사람은 그에 맞게 처벌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 박근혜 정부는 제대로 제발 알아서 물러나는 게 이득일 텐데 지금 그렇게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물러나고 감옥에 가서 좀 반성 좀 해라. 지금 자기가 얼마나 많은 범죄를 저질렀는지 진짜 수도 없이 많을 거잖아요. 그런 것들 생각해 보면서 제대로 반성을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예전 대선 때도 그렇지만 저는 약간 대선 공약을 볼 때 저는 약간 사회복지 쪽을 전공하다 보니까 그쪽에 관심이 많고, 그래서 저는 약간 복지 쪽을 좀 많이 보긴 하는데, 여기서 좀 약간 배신감을 느꼈던 게 박근혜 정부가 노인복지 혜택을 늘린다고 했어요. 근데 그게 실현이 됐어요. 실현이 됐는데 나중에 이제 보니까 이게 장애인 복지 자금을 줄이고 노인 복지 자금을 늘린 거예요. 아니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게, 아니 노인 복지 자금이 저희 그 복지 그 그래프를 보면은 노인 복지 자금이 기존에도 훨씬 다른 복지에 비해 훨씬 많았었어요. 근데 그 비율 중에서도 이제 장애인 복지가 있는데 그 장애인 복지가 되게 적어서 좀 이제 장애인 복지 쪽에 이제 좀 혜택도 많이 없었고 많이 힘들어 하셨는데, 그걸 또 통해서 노인복지가 증가하면서 장애인복지가 줄어들어서
더 이제 혜택을 못 받은 분들이 많고 더 힘들어진 분들이 더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공약을 이렇게 이중성 있게 하지 않고 정말 일관성 있게 했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공약을 해도 좀 이제 정확하게 그냥 정확하게 또 이제 다른 데 이제 세지 않는 그런 공약을 좀 걸어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뭐 예를 들면 이제 한일합의 같은 경우에서도 재검토가 아닌 아예 폐기로 이렇게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 옆에 빈자리가 있잖아요. 빈 의자. 그거는 떠나가신 할머니들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또 그 빈자리에 앉아서 사진을 찍어요. 그래서 그 옆자리를 우리가 채우자. 우리가 지금 아무도 없는 게 아니라 옆에 우리가 있다라는 걸 또 상징하기도 해요.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 그 한 말이 실제 겪었으면 그런 말이 나오려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촬영은